올림픽, 그리고 대한민국은 김서구. 파리 올림픽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대한민국 선수들이 흘린 땀이 예상외의 성과를 올리고 있다. 근대 올림픽이 1896년 시작된 이후 가장 성공적인 대회는 88 서울 올림픽이었다.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과 1984년 LA 올림픽은 미 소간 냉전 격화로 반쪽짜리 대회로 끝나버렸다.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대한 제재로 미국을 비롯한 자유진영 국가 대부분이 모스크바 대회를 보이콧하였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4년 후에는 공산권이 LA 올림픽에 불참한 것이다. 88 서울 올림픽에는 동서 양 진영의 국가들이 함께 참가하여 명실공히 직구촌 화합의 제전을 만들었다. 공산권의 종주국인 소련이 미수교국인 한국에 대규모 선수단을 파견하였고, 동유럽 공산권 국가들도 뒤따랐다. 중국은 이미 84년 LA 올림픽에 참가하였고 86년 서울 아시안게임에도 참가하였기에 당연히 서울 올림픽에 대규모 선수단을 파견하였다. 1980년 시작한 폴란드의 그단스크 조선소에서 바웬사가 주도한 솔리데리티 자유노조 연대가 국민적 지지를 얻어 89년 5월 공산정권을 무너뜨렸다. 1985년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를 선언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폴란드의 민주화 후 반년 안에 동유럽 공산권의 민주화가 모두 이루어졌다. 헝가리, 동독, 불가리아, 체코슬로바키아, 루마니아의 공산정권이 도미노처럼 무너졌다. 1991년에는 소연방 자체도 해체되었다. 한국은 1983년 중국 민항기 불시착 사건 후 당시 이범석 외무장관이 소련, 중국과도 관계를 정상화하겠다는 북방 정책을 선언하였고, 노태우 대통령도 1988년 취임 후 7 선언을 통해 이를 확인하였다. 1987년 6월 항쟁 후 민주적 선거에서 당선된 노태우 대통령은 88 올림픽을 통해 한국의 경제 발전과 정치 민주화를 전 세계에 자랑했다. 올림픽 경기 상황과 함께 한국 사회의 모습이 전 세계에 전파되었다. 북한의 선전선동으로 거지들이 우글거린다던 한국의 발전상에 유럽 공산권이 깜짝 놀랐다. 전쟁의 폐허였던 한국이 자신들보다 앞선 걸 보고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을 깨닫게 되었다. 결과적으로는 동서 냉전체제 해체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 셈이다. 서울 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해 북한 정권은 87년 대한항공 여객기를 폭파하였고 88 올림픽 후에는 89년 평양 세계 청소년 축전을 열었다. 민항기를 전세내어 아프리카 선수들까지 대거 초청하느라 북한 경제는 멍이 들었다. 뱁새가 황새 쫓다가 가랑이가 찢어진 격이다. 북한 경제는 추락해버렸다. 한국이 올림픽을 계기로 도시개발과 함께 신도시 아파트 건설 같은 수익 사업을 통해 크게 흑자를 낸 것과 대조적이다. 역대 올림픽 개최국이 한국만큼 흑자 경영을 한 예는 없다. 국내적 차원에서도 88 올림픽은 한국 사회의 격을 높이는 전기가 되었다. 우선 눈에 보이는 변화다. 한강변을 따라 건설한 올림픽대로는 김포공항에서 잠실까지 단숨에 이동하는 고속교통망이 되었다. 지하철 2, 3, 4호선 개통으로 세계적 도시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마이카 시대에 걸맞은 인프라 구축이다. 잡초투성이었던 한강의 고수부지를 정비하여 공원으로 만들었다. 남녀노소 모두가 강물과 어울린 환경에서 삶의 여유를 즐기게 된다. 파리의 센강 양안의 인간 친화적인 조경에 비견할 만하다. 가로등이 이어지는 한강변의 경치는 도심의 고층 스카이라인과 어울려 환상적인 그림이 되었다. 잠실 종합운동장을 비롯한 스포츠 인프라도 건설하였다. 스포츠 시설의 확충은 엘리트 선수뿐 아니라 일반인의 건강을 크게 진작시켰다. 한국 청년들이 일본이나 중국보다도 건장해지고 자신감도 커졌다. 언젠가부터 한국에서도 해충인 파리를 보기가 힘들어졌다. 모기도 줄었다. 바로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하수도 정비와 종말 처리장 완성으로 번식할 장소를 원천적으로 없앤 결과다. 화장실 문화 자체가 바뀌었다. 옛날엔 좋은 음식점의 화장실에도 냄새가 진동했으나 지금은 다르다. 고속도로나 공원의 화장실도 정말 깨끗해졌다.
정신적인 면에서도 88올림픽 효과는 매우 크다. 손기정 선수가 성화봉을 들고 잠실 경기장을 돌면서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되살렸다. 식민 통치와 6.25전쟁을 겪은 최빈국에서 피땀 흘려 경제를 일으키고 베트남과 중동 진출을 거치면서 우물 안개구리 신세에서 벗어났다. 88올림픽이야말로 그동안의 경제 성장을 시민의식의 성숙으로 잇는 계기가 되었다. 1989년 해외여행이 자유화되었다. 80년대 소위 삼저 현상으로 폭발적 경제 성장을 이룬 결과 쌓인 달러 과잉을 조절하기 위해서였다. 전쟁의 두려움에서 지속되던 야간 통행 금지도 이미 1982년 1월 폐지되었다. 옛날에 흔했던 소매치기도 없어졌다. 택배 물건을 문 앞에 던져놓아도 누가 집어가지 않는다. 치안, 건강, 근로여건, 공공서비스가 크게 개선되었다. 해외 사정에 어두웠던 한국 사회가 완전 개방 사회가 되었다. 국제사회의 완전한 일원이 되었다. 자유가 넘치는 사회가 되었다. 이러한 외형적 변화가 한국이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여건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국민소득의 성장, 철강, 조선, 전자, 자동차, IT, 화학 등 생산 실적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국민의 의식이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면 진정한 선진국이라 하기 어렵다. 선진국이 되려면 선진국다운 의식이 넘쳐야 한다. 의미 있는 기준은 다양성, 관용, 넓은 마음이 아닐까? 자유로운 사회는 건전한 비판과 경쟁을 환영하고 그래서 역동적이기 마련이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상식과 합리주의가 통용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이 나무랄 데 없는 선진국이 되기에는 무언가 부족한 데가 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떼쓰기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상식을 벗어난 논쟁은 떼쓰기의 연장일 뿐이다. 가장 대표적인 데가 정치 분야다. 매일 이어지는 정치 뉴스를 보면 짜증이 난다. 북한의 독재 체제에 우호적인 종북 주사파들이 북한 정권의 떼쓰기를 본받고 있다. 국익을 위한 경쟁이 아니라 파당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저차원의 다툼에 빠진 정치권이야말로 한국 사회의 가장 부끄러운 부분이다. 글로벌 스탠더드를 벗어나는 억지, 진실을 외면하는 억지,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이라는 기본을 무시하려는 억지를 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선진국이 되기 어렵다. 파리와 해충이 사라지는 외형적 선진화가 되었으니 이제 인간 해충들이 판을 치지 못하도록 바로 잡아야 한다. 안세영의 힘, 분노 둔정호.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축구대표팀을 이끌고 말레이시아 가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비즈니스석에 있던 그가 이코노미석에 앉은 선수에게 자리를 바꿔주며 사과했습니다. 부상당한 너를 편안한 자리에 앉혀야 하는데 깜빡했다. 그가 나중에 말했습니다. 자식이 허리가 아픈데 어느 부모가 편히 앉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농구대표팀이 중국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 출전할 때였습니다. 농구협회가 좌석 배정 서류에 두 선수의 키를 199cm로 줄였습니다. 2m 넘는 선수에게 비즈니스석을 주는 규정을 피해 돈을 아끼려는 꼼수였습니다. 요즘엔 농구배구 선수에겐 그나마 비즈니스석을 융통성 있게 배정합니다. 나머지 대부분 종목은 이코노미석을 탑니다. 컨디션 조절이 절실한데 녹초가 되기 일쑤입니다. 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딴 여자 배구 선수들에게 협회가 김치찌개 회식을 시킨 적도 있습니다. 회식 가기 전에 기대를 선수들이 많이 했었는데 도착하니까 회식이 김치찌개여서 선수들이 참 실망했었던 것 같아요. 셔틀콕 여제 안세영 선수가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다짐했습니다. 파리에서 낭만 있게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출동하겠습니다. 라스트다. 7년의 기다림. 꿈을 이룬 귀국길은 그러나 씁쓸했습니다. 인터뷰하는 그를 대표팀 감독은 무표정하게 지나쳤습니다. 협회장은 앞서 떠났습니다. 안세영은 공식 기자회견에 불참했던 이유를 밝혔습니다. 기다리라면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다. 그가 작심 발언을 쏟아낸 뒤 세계선수권대회에 선수 6명의 임원 8명이 갔던 일도 소환됐습니다. 선수들은 이코노미석,
임원들은 비즈니스석을 탔다는 데서 굴림이라는 단어를 떠올립니다. 그는 협회의 선수 부상 관리, 육성과 훈련 방식, 선수 혹사, 지원 시스템까지 조목조목 거론했습니다. 전쟁이 아니라 선수들의 보호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메달 색깔보다 도전 과정이 더 중요한 신세대의 열린 마음이 도드라집니다. 협회도 할 말은 많겠지만 관계와 소통, 절차를 바로 세우자는 목소리에 어른들이 귀 기울이고 해결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8월 7일 앵커 칼럼 오늘 잔세영의 힘, 분노되었습니다. 올림픽 덕에 눈 비비고 다시 보게 된 뉴 코리안 김창균. 실력으로 발언권 쟁취 안세영. 자신 없나 선배에게 호통치고 대신 나서 5시 분. 득점한 도경동. 패자 품격 감동준 20살 삐약이. 당차고 쿨하며 때로는 맹랑한 1020세대의 신선 발랄 활약상. 파리올림픽에 출전한 대한민국 선수단 메달리스트 기자회견이 지난 4일 한국 시각 프랑스 파리 코리아 하우스에서 열렸다. 선수들이 함께 포즈 취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사격 오해진 양지인 반효진 김혜지, 유도 허미미 김민종 이준환 김하윤, 펜싱 오상욱 도경동 윤지수 전하영이 참석했다. 정재근 스포츠조선 기자. 우리 선수의 올림픽 결승전을 이렇게 마음 편하게 본 적이 없다. 승패를 걱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기량차가 뚜렷했다. 여자 배드민턴 단식 결승전은 일찌감치 개막한 안세영 시대를 확인받는 자리였다. 영광스러운 대관식 현장에서 안 선수는 폭탄 발언을 했다. 자신의 부상에 안일하게 대처해온 협회에 실망과 불신을 내비치며 대표팀과 결별하겠다고 했다. 언론과의 후속 인터뷰에서 안 선수는 태극 마크를 단 2018년부터 대표팀 운영에 문제를 느꼈다고 했다. 제가 목표를 향해 달려온 원동력은 분노였다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싶은 게 제 꿈이었다고 했다. 납득이 안 되는 기성체제에 항변할 수 있는 발언권을 얻기 위해 실력을 키웠고 금메달을 딴 순간 그 목소리를 터뜨렸다는 뜻이다. 튀면 죽는다를 삶의 지혜 삼아 위계 질서에 순응해온 세대는 꿈도 못 꿔본 일이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축제 현장에서 꼭 그래야 했느냐는 비판과 충격을 극대화할 기회를 잘 포착했다. 매는 응원이 맞서고 있다. 올림픽에서 문제 협회만 드러난 건 아니었다. 한국 양궁은 올림픽 금메달 5개를 싹쓸이했다. 양궁은 전 세계 선수들이 모여서 한국에 금메달 주는 행사, 한국을 마지막에 만나는 팀이 은메달 가져가는 경기라는 농담까지 나왔다. 이번 대회 3관왕, 역대 금메달 합계 5개인 김우진 선수는 한국 양궁은 왜 강하냐는 질문에 모든 선수가 똑같은 위치에서 출발한다며 공정한 선발 시스템을 꼽았다. 3년 전 도쿄 올림픽 3관왕 안산 선수마저 선발전에서 밀리면서 출전권을 얻지 못한 이유다. 한국 남자 펜싱 사부르 단체전 3연패의 주인공 구본길 35 선수는 8강전이 끝난 후 라커룸에서 도경동 선수 G15 내게 혼났다면서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 했다. 왜 자신 없이 플레이를 하느냐. 내가 뒤에 받치고 있으니 마음 놓고 공격하라고 격려한 것을 돌려서 표현한 것이다. 올림픽 무대에 처음 나온 후보가 10살 많은 베테랑에게 직언을 날렸다는 게 신기했다. 도 선수는 결승전에서 30대 29 한 점 차로 쫓긴 승부처에서 구본길 대체 선수로 나섰다. 이번 대회 첫 출전이었지만 거칠 것 없이 공격을 퍼부었다. 28초 만에 실점 없이 5점을 연속으로 따냈다. 한국팀의 45대 41 승리를 안긴 결정타였다. 도 선수는 시합 후 질 자신이 없었다고 했다. 여자 사부르 단체 준결승에서 세계 랭킹 1위 프랑스를 꺾은 주역도 올림픽에 처음 출전한 전하영 23, 최세빈 24 막내들이었다. 이들은 개인전에서 금, 은메달을 차지한 프랑스 1, 2 검객을 몰아붙이며 점수차를 벌렸다. 대표팀을 이끌어온 맏언니 윤지수 31는 경기 막판전 은혜 B17 선수를 자기 자리에 대신 출전시켰다. 앞으로 대표팀을 이끌 후배들이 경험을 쌓는 것이 맞다고 했다. 새내기들이 겁없이 돌진하고 선배들은 라떼 타령 없이 밀어주는 팀워크. 선수가 선발 시스템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시스템이 파리 무대에서 K스포츠를 떨친 배경이었다. 인맥,
파벌, 과거 명성에 따른 선수 선발로 잡음을 일으킨 일부 구기 종목이 귀담아 들어야 할 대목이다. 칼과 활에 이어 총에서 금메달을 쓸어 담은 건 2000년대생 여자 삼총사였다. 17세 막내 반효진은 오늘의 운세가 모두가 나를 인정하게 되는 날이었다고 했다. 19세 오예진은 엄마가 지금 울고 있을 거다. 엄마 봤나 라며 환하게 웃었다. 21세 양지은은 마지막 쉰오프가 긴장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개최국 프랑스 선수가 더 떨었을 거료라고 했다. 탁구 신유빈 선수는 단식 3, 4위전에서 일본 선수에게 4대2로 졌다. 한일전은 꼭 이겨야 한다는 쉰내 나는 감각이었다면 분을 못 이기고 씩씩거렸을 것이다. 신 선수는 패배가 확인된 순간 상대방에게 먼저 다가가 축하를 건넸다. 일본 네티즌들은 응원하고 싶은 선수 젊은데 멋진 스포츠맨십이라고 했다. 신 선수는 인터뷰에서 울음을 억누르며 상대가 모든 면에서 나보다 앞섰다. 그런 실력과 정신력과 체력을 갖추기 위해 얼마나 더 노력했을지 인정한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후련하다고 했다. 20살 비아기는 너무나 어른스러웠다. 당초 기대치와 관심이 낮았던 올림픽이었다. 그러나 1020 젊은이들이 전해오는 경기장 안팎의 활약상이 다시 눈길을 잡아 끌었다. 당차고 쿨하고 때로는 맹랑하기까지 한류 코리안들을 목격한 순간이었다. 파리올림픽 금메달 박태준 선수를 생각하며 남궁윤석 한국 태권도 신문 대표. 2024년 프랑스 파리올림픽 태권도 종목의 남자부 경기에서 16년 만에 금메달을 목에 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주인공은 58kg급의 박태준 선수입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의 태권도 종목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박태준 선수는 대한민국 한성고등학교 재학생으로서 국민들의 격려와 칭찬 속에 언론이나 방송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사상 최초 노골드로 태권도 종주국의 불명예와 체면이 망가진 상태에서 4년이 지난 지금 파리올림픽 금메달 획득으로 국내 태권도인들은 물론 온 국민이 기뻐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남자 선수가 금메달을 딴 것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 16년 만이라고 하니 그동안 대한민국 태권도 선수는 물론 모든 태권도 지도자들은 경기 방식의 개선점을 떠나 그동안 국제무대에서 자존심은 상할 만큼 상한 상태였습니다. 한편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 똑같은 금메달을 먼저 목에 건 배드민턴의 안세영 선수는 자신의 부상에 대한 심각성과 안일하게 대처한 대표팀에게 실망하여 이 순간을 끝으로 함께 계속 가기는 힘들다고 생각한다며 언론 방송을 통하여 협회 불신에 대한 폭탄 발언을 선언하였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에서도 올림픽이 끝나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진상 파악에 나서며 윤석열 대통령도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온 국민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배드민턴협회는 2018년 7월 중국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에 참가를 위해 선수 6명에 8명의 임원이 동행하였으며 감독과 선수는 이코노미석, 질반석에 탑승하고 임원진은 전원 비즈니스석, 부등석, 을 이용하여 2배 가까운 예산을 지출했다고 언론 보도를 통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협회 운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태권도협회도 1년 전을 살펴보면 아시안게임이 최종 선발된 남녀 5개 체급 10명의 기존 선발 선수의 재선발 없음 의견을 중론으로 채택했으나 4개월이 지난 후 다시 열린 경기력 향상위원회에서 기존 결정을 번복하고 재선발 의견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는 태권도 모 전문 언론지의 2023년 3월 3일자 기사를 접할 수 있었으나 결국은 재선발하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태권도 선수로 활동하는 수련생이 국가대표나 실업팀 대표가 되는 경우는 전체의 1%가 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올림픽 종목에 포함되지 않은 품새 분야도 세계선수권대회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기까지 수련 과정에서 건강 악화 등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는 선수들을 위해서라도 대한태권도협회를 비롯하여 시도협회에서는 기술위원회 의장단 및 위원회의 신중한 선임과 투명하고 공정한 심판으로 선발 과정부터 합당한 처우 개선까지 전 과정을 통해 경기장에서는 어느 누가 보더라도 손색이 없는 판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대한태권도협회 및 각 시도협회가 우수한 선수 선발은 물론
기술 향상을 위해 원칙에 의한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한층 더 발전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면 국내는 물론 전 세계로 펼쳐져 있는 태권도장은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욱 활기찬 모습으로 변모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온 국민에게 금메달을 선물한 박태준 선수는 마고메도프 선수와 경기 도중 마고메도프 선수의 부상으로 기권하여 승리가 확정되었지만 경기에서 진 상대 선수를 걱정하느라 편한 마음으로 기뻐하지 못하고 상대 선수가 코치진의 부축을 받으며 경기장을 빠져나간 뒤에 태극기를 흔들며 금메달의 기쁨을 누린 멋진 승자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태권도 협회 관계자들은 그동안 선수 선발 과정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다면 탈피하고 박태준 선수의 순수한 배려심을 거울 삼아 임원과 기술위원회 그리고 선수가 혼연일체가 되어 국기 태권도가 무도적 스포츠로서 인성교육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더욱 큰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올림픽, 스포츠의 탄생과 역사, 사회학적 의미 이윤이 올림픽은 스포츠 경기의 대제전으로 4년에 한 번씩 대륙을 옮겨가며 열린다. 역사적으로 스포츠는 현실에서 그때그때마다 혹독한 생존 경쟁과 직결된 영역 확장이나 도시국가 형태인 자국을 지켜내기 위한 목숨을 건 투쟁이 산물이었다. BC 776년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인 올림피아에서 시작되어 우여곡절을 거쳐 서기 393년 제293회 대회를 마지막으로 종말을 고했다. 19세기 후반 역사학자였던 쿠베르텍 남작이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 길 870-1871에서 프랑스 패배 원인을 병사들의 체력의 열세로 분석했고 체력 향상을 꾀하게 되었다. 그 후 고대올림픽에서 영감을 얻어 1894년 IOC를 창설했으며 2년 후 1896년 그리스에서 근대올림픽이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고대올림픽은 최종적인 승리를 거둔 영웅들을 추모하는 장엄한 의식, 신을 추앙하는 제전 형식으로 치러졌다. 남자만 경기에 참가할 수 있었으며 여자는 참가뿐만 아니라 관람조차 금지되었다. 경기는 달리기를 시작으로 권투, 레슬링, 원반 던지기, 창 던지기 등 전반적으로 전투에 필요한 무기, 도구, 기능들을 규칙으로 만들었다. 참혹한 전쟁을 지향하고 평화를 추구하자 의미에서 올림픽으로 승화되었으며 그때는 모든 선수들이 무기를 소지하지 않는 것을 나타내고자 벌거벗은 채로 경기를 벌였다고 한다. 고대올림픽이 그리스에서는 외양으로는 평화를 추구했지만 내면에서는 전쟁의 잔인함, 상흔을 그대로 잠재하고 있기에 현실에서는 역설적으로 고통, 자간이라 했다. 지금도 이 단어는 아테네 희극과 영어의 애거니, 고통, 번민, 애거나이즈, 몹시 괴로워하다, 고뇌하다, 로 그 흔적을 유지하고 있다. 생존 경쟁이나 전쟁에서 비롯된 스포츠 경기는 근대에 이르러 보다 활력 있는 생활을 영위하고 서로의 우정을 돈독히 하며 평화를 지향하는 제도적 장치로 변모하고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20세기 중 후반에 이르러 동서냉전이 완화되고 올림픽 운동이 발전함에 따라 현대올림픽은 변화하는 세계 정세와 사회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그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얼음과 눈을 이용하는 경기 종목을 다루는 동계올림픽이 1924년 프랑스 샤모니에 태동되었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데플림픽스, 지적발달 장애인의 운동 능력과 사회적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1968년 미국 시카고에서 스페셜 오일림픽이 시작되었다. 이후 장애인이 참여하는 패럴림픽스, 이 1948년 시작되어 1988년 서울올림픽 때부터는 하계올림픽이 끝난 후 바로 그 도시에서 열리게끔 제도화되었다. 더구나 급속도로 변화하는 경제, 정치, 기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쿠베르탱이 기대했던 순수한 아마추어 정신에서 벗어나 프로 선수들의 참여도 확대하게 되었다. 문명, 정보, 기술의 발달에 따른 점차 대중매체의 중요성과 규모가 커짐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올림픽의 상업화와 기업의 후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 더구나 식민시대가 종말을 고하고 냉전이 끝나면서 독립국 숫자가 늘어났고 모든 국가가 참여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 이제는 각 대륙을 돌아가며 개최지를 선정하기에 개최지와 개최국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또한 전 세계 언론들이 앞다투어 경기를 실시간으로 중계하기에 생소한 종목,
이름 없는 선수가 개인적으로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